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시는 계시죠. 지나서 부동산 중개인 모셨는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주택을 우리가 구입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될 사항,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인스펙터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택을 팔고 아니면 좀 더 좋은 데로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학군 좋은 데서 좀 이제 제가 좀 편안히 살 수 있는 부부끼리 좀 이렇게 주거 공간을 갖고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집을 지금 내놓고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큰 집을 네네. 사기 위한 예. 그런 분들보다가는 네. 다운사이즈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운사이즈 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참 좀 본인이 집을 파는 입장에서 갑자기 또 사는 입장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이중을 같이 이렇게 겪어보는 게 되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그래야 네, 된다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가 네. 우리 집이 일찍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요즘 있죠. 좋은 네. 집, 예, 좋은 로케이션 네. 집, 예. 한국 분들이 소유하신 집들은 거의 좋은 로케이션에 네. 좋은 집들이세요. 네네. 예, 그래서 파시면서 네. 사시는 거를 나중에 내 집이 팔리는 거 봐서 하겠다 그러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같은 시점 내지는 미리 온라인으로 네네. 어떤 에리아나 이런 걸 준비를 해 놓으시고 네. 우리 집이 준비됐을 때 마켓에 올리시면 네, 그게 더 유리하다. 그게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집이 그 팔리는 거 같다가도 네. 집이란 건 항상 그 캔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이유든 그렇죠. 인스펙션해서 캔슬이 될 수도 있고 네. 바이어가 몰기지 안 나와서 캔슬이 그럴 될 수 수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두 집에 스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제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파시고 사시는 거를 네. 두 브로커가 관련이 되면 컨트롤이 좀 약해져요.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브로커로 하여금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니까 네네. 제가 그냥 예, 얘기 예. 드리는 네. 거고요. 파시고 사는 거를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네네. 한 브로커를 정하시고 변호사님도 maybe 네. 한 변호사께서 그러겠죠. 매매와 구매를 네. 같이 하시게 하는 게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말씀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집을 사실 때 내가 산다고 계약을 넣고 사인을 받고 뭐 네. 변호사 보여주고 그 했다고 해도 우리가 바이어들은 항상 컨틴전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조건부 계약이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나는 몰게지가 나와야 산다. 그렇죠. 인스펙션을 네, 해야지 예. 된다. 네. 그래서 혹시 내 집이 네. 안 팔릴 때를 네. 또 캔슬됐을 때를 까지 예비해서 해야죠. 생각해서 예. 컨틴전시를 웬만하면은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컨틴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너무 내가 집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스탁된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네네. 오퍼도 기꺼이 좋은 집이 있으면 자꾸 넣어보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브로커, 한 변호사면 네. 얼마든지 양쪽을 컨트롤하셔서 예.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편리성도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양쪽을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래서 파는 거하고 사는 걸 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이쪽은 이쪽이고 저쪽이니까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집은 팔렸는데 집을 아직 못 사가지고 중간에 어정쩡한 경우도 있겠네요. 뭐 창고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막 이런 그런 경우. 분들 있어요. 그래요? 네. 스토리지에 다 넣으시고 뭐 친척집에 힘들죠. 가신다든지 예. 그게 뭐 며칠 내지 1, 2주면 뭐 참을 수 그렇죠. 있다 예, 하지만 예. 이게 뭐 몇 개월 가면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신 거죠.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 동안 네네. 판 집에서 클로징하고 네. 그 돈은 이제 받지만 써야 된다면 네. 그 term을 use and occupancy라 그러거든요. 네. UNO. UNO를 하셔서
이제 뭐 테넌트 랜드로드 사이는 아니지만 네. 내가 이제 내 소유가 아닌 집에 네네. 살게 되니까 텍스나 인슈런스를 그러니까 네. 정해서 예, 예. 이제 UNO 돈을 주시고 좀 더.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어터니 한 브로커면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알려서 그렇겠죠. 우리가 클로징하고 네. 일주일 더 있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UNO를 음. 하시면 얼마든지 네. 되고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집을 제가 일하는 곳은 음. 이제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반 이상은 파시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경험 얘기는 뭐 네네. 굉장히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네. 여하튼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한 브로커를 사용하실 때 네. 훨씬 더 이 그 네. 오케스트레이트를 잘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고 그다음에 또 새 집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끔 네.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60, 70대에서도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애들도 크고 자녀들도 이제 따로 출가를 하고 이제 결혼하고 해서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면서 좀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으니까 또 팔 수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어떻게 그 집을 준비를 해야 되고 팔아야 그 되나요? 말씀 들으니까 제일 예, 제 예. 머리에 스치는 예, 게 예. 물론 이제 파시고 네네. 은퇴를 하고 살 집이라 하더라도 예, 예. 어떤 분들 이제 캐시 가지고 집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좀 모기지 벌어놨을 없이. 때. 네. 근데 막상 자기네 그 원하는 지역에 와서 집을 보셨는데 아 몰개지를 1, 20만만 네. 내면 음. 정말 그 이상적인 집을 할 수 있는데 캐시로 살려니까 그게 약간 모자리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파시고 네. 이제 집을 캐시를 갖고 살려고 그랬는데 네. 아 몰개지를 좀 얻어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될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집인데 네. 내가 90만 불짜리 보다가 10만 불 정도 론을 네. 얻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쉽지 않을까요, 그건? 쉬워 보이죠. 90% 90만 불이나 다운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네. 그 은퇴를 하시고 비즈니스가 없으시고 네. 잡 베리피케이션이 안 되면 아. 인컴이 없으면 그러니까 10만 불이고 모기지를 낼 저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 소스가. 아, 네. 내주는 은행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아,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은퇴해서 사시고 몰개지가 정말 필요치 않다 하시더라도 네, 혹시.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집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 정리하고 그러시기 전에 네. 브로커를 선택하셔서 네. 내가 가려고 하는 동네는 우리 눈높이에 맞는 어떤 집들이 있는가 네. 그거를 이제 뭐 컴퓨터로만 설치하지 마시고요. 네, 네. 직접 가서 보시고 예.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고 네, 은행은 굉장히 아직까지 터프합니다. 그 아주 그렇죠. 어쨌든 빌려주는 입장에선 단돈 100불을 빌려줘도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여러분께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은 내가 캐시 50만 불 있으니 50만 불 집을 사야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차 사러 가다 보면 나 이거 사겠다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옵션이 올라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럴 때를 예를 들어 준비해서 비즈니스를 정리하기 전에 미리 주택부터 구입하고 정리하는 게 낫다. 네. 아, 그리고 은행도 정하세요. 예, 예. 은행 론 오피서하고도 네, 네. 미리 상담을 하시고 네. 나는 이런 플랜이 있는데 이런 음. 집을 하고 싶고 예. 네, 예. 그게 참 중요한데요. 어떤 분이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30만 불짜리 칸도를 사고 있었는데 네. 론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누가 네. 몇천 불을 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디파짓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클로징이 자꾸 안 돼서 살펴보니까 네. 그 돈이 이제 은행에서 네. 이제 자꾸 묻는 거예요. 어디서 아. 이것이 났느냐. 아, 그래서 끝에 가서 그 설명하는 편지 쓰고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백업되는 돈의 출처를 이제 그렇군요. 갖고 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다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론 브로커를 정하셔서 뭐를 디파짓 할 때도 네. 네, 다 상담하시고 그렇군요. 앞으로
들어오게 될 네. 그런 체크 이런 것도 다 네.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터 변호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입하실 때는 론 브로커들 론 브로커. 미리 상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풀려 네. 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